안녕하세요. 네, 소개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자리에 이렇게 의미 있고 또 중요한 자리에 제가 이런 강연을 맡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사실 저의 경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이화 공간에 머물면서 가졌던 저의 생각이 담겨 있는 그런 강연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강연 내용은 받으신 자료집에 있는 그 원고를 중심으로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보시게 될 PPT는 주로 이화 공간의 역사를 담은 동영상으로 아마 전개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짧은 인용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읽은 에드워드 레일프의 장소와 장소 상실이라는 책에서 장소에 대한 태도는 사람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사실 모든 개인은 특정 장소에 대해 다소 독특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장소인 이 이화 공간과 그것의 역사를 말하기 위해서 저도 이 장소에 대한 저만의 독특한 이미지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2005년 5월 16일 기공식 이후에 ECC 건축을 위한 터파기 공사가 시작되었을 무렵 많은 다른 이화 구성원들처럼 저도 약간은 향수 어린 시선으로 그 현장을 지켜보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ECC가 들어선 이 자리는 예전에 계단식 관람석이 있던 넓은 운동장이었습니다. 키 큰 플러터너스 나무들이 그늘을 들이운 운동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5월이면 대동제가 열렸고 80년대 이곳은 수천 명의 학생들이 모여 노래하고 춤추고 줄다리기를 하고 캠프파이어를 하던 축제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일상적으로는 날 저문 운동장 스탠드 구석구석에서 어둠에 몸을 숨기고 조용히 반짝이던 몇몇 친구들이 멀리서 서로의 안부를 묻곤 하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 기억이 담긴 장소를 잃게 되는 것을 못내 서운해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다른 이화의 구성원들처럼 나도 지금 이화 캠퍼스의 중심이 된 ECC 공간을 사랑합니다. 운동장이 사라지고 그 자리가 어떻게 달라질지, 처음에는 무엇이 어떻게 완성될지, 그로 인해 캠퍼스 공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 건물이 만들어내는 공간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8년 문을 연 이래로 ECC는 명실공히 이화 캠퍼스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화의 구성원들은 매일 이 공간을 경유하고 가로질러 움직입니다. 이화 캠퍼스의 랜드마크이자 상징이 된 이 건물과 그것이 빚어낸 공간 사이로 사람들이 모이고 흩어집니다. 계곡과 언덕을 가진 이 건물은 새로운 경관을 만들어냈습니다. 교문 쪽에서 보면 ECC 밸리는 높게 세워진 본관을 향해 넓게 열린 길처럼 뻗어 있습니다. 반대로 본관 앞쪽 계단 위에서 내려다보는 밸리는 넓은 하늘을 시야 안으로 끌어옵니다. 거기서 우리는 지는 해를 보고 뜨는 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침이면 어스름 밝아오는 차가운 공기가 가득 채워지고 하루 종일 강의실을 찾아 분주하게 움직이는 학생들의 소음이 흩어진 후 어둑해진 저녁 무렵의 햇살이 유리 외벽에 부서지고 나면 도서관 불빛이 정겹게 빛나다가 늦은 밤이면 밸리는 어두운 정적에 잠깁니다. 주말이면 방문자들과 관광객들이 경쾌한 발걸음이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는 언덕 위를 맴돌다 사라집니다. 시간대와 날씨와 계절에 따라 꾸준히 모양을 바꾸는 캠퍼스의 경관이 이 건물과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 인용문은 기욤 미소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가 자신의 소설 종이 여자에 담은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경관은 이렇게 문학적 형상화의 소재가 되어 아마도 길게 남겨질 것입니다. 이화 캠퍼스의 오래된 석조 건물들과 놀랍도록 잘 어울리고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외관,
건물 내부의 복합적인 기능, 친환경 최첨단의 설비를 갖춘 ECC 건물은 그러나 그 자체만으로는 단지 잠재적인 빈터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완성하는 것, 그 건축물을 비로소 살아 숨쉬게 하는 것은 안팎을 가로질러 움직이는 몸들, 그 안에서 벌어지는 활동들, 그 공간을 누비는 다양한 행위들입니다. 엘리자베스 그로스는 건축을 사유하는 자신의 책 건축 그 바깥에서에서 다음과 같이 씁니다. 건물은 그 벽들이 고정된 채로 있다 할지라도 움직이고 변화하는 내부의 공간들로 만들어져 있다. 건물은 축적과 안정화의 운동일 뿐 아니라 공간을 여는 방식, 살아가는 방식이기도 하다. 건축 공간은 그것을 멋진 아이디어로 기획하고 만들어낸 설계자와 디자이너의 산물인 만큼 무엇보다도 그것을 사용하고 누리면서 살아있게 하는 공동체적 실천의 산물입니다. 그렇게 건축물은 미래의 사용에 열려 있고 또한 사람들이 그 공간을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열려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가의 이상적인 공간 재현을 구체적이고 다양한 활동들로 채워진 재현 공간으로 완성하는 것은 설계의 의도에 맞게 혹은 다르게 기대한 대로 혹은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그 공간을 쓰고 활용하는 공간적 실천들입니다. 공간 실천만이 건축 공간을 실질적으로 완성하고 미래를 개방하면서 변화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실천들을 통해 공간은 공동체 고유의 장소가 됩니다. 세워지고 난 후에도 구조는 여전히 고정된 독립체가 아니다. 어떻게 사용되는가, 그것과 더불어 그리고 그것에서 무슨 일이 행해지는가, 또한 어떻게 더 깊은 변화를 향해 열리는가에 따라 구조는 움직이고 변화한다. 따라서 공간과 시간, 구조와 역사, 고정된 물질성과 역동적인 변화, 퇴적된 과거와 전망으로서의 미래라는 이분법적 도식은 건축물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공간적 실천을 통해 매개됩니다. 실천하는 몸들이 공간과 시간을 포개고 구조와 역사를 엮으며 고정된 물질성의 역동적인 변화를 새기고 건축물을 시간화된 공간화된 시간으로 실현합니다. 그렇게 건축은 변화로 개방되고 역사는 구체적인 터전 위에 자리를 잡습니다. ECC도 그렇게 이와 공동체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사실 개념적으로 장소와 공간은 같지 않습니다. 공간이 추상적이고 물리적인 용기, 그릇, 컨테이너를 의미하는 개념이라면 장소는 삶과 경험의 터를 말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공간은 과학적이고 열려 있으며 분리된 개념이지만 장소는 인간적이고 감정적이며 애정이 담긴 개념입니다. 어떤 하나의 장소의 독특한 장소감, 즉 그 장소에 대해 느끼는 특별한 정서적 유대인 장소에 토포필리아를 갖게 되면 그것은 각 개인에게 나의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장소애가 우리가 누구인지의 문제를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의 문제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내가 어느 장소에 속한다는 것은 곧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공동체의 일원인지 그 정체성을 체험적으로 이해하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화 캠퍼스는 이화 공동체의 정체성의 터전이 되는 장소입니다. 다른 많은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혹은 사뭇 다르게 이 캠퍼스가 이화 공동체에서 특별한 꿈꾸는 장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공간의 역사적 시작에서 유래합니다. 이화 캠퍼스는 비전과 함께 터를 잡았습니다. 그 비전은 아마도 여성들의 평등한 도시, 15세기 여성 문인 크리스틴 드 피장이 문자로, 글쓰기로 책에서 구현했던 여성들의 도시를 물질적으로, 가시적으로, 역사적으로 구현하는 것, 즉 여성들이 부당한 사회적 편견과 불평등한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고 그것에 저항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요새로 설계되었습니다. 이화에 머물렀던 작가 르클레지오는 그 경험을 다음과 같이 씁니다. 도전정신, 대담성, 전통가치의 존중, 이것이 내가 이화여대에 머무는 동안 느꼈던 것들이다. 아침마다 이화 캠퍼스의 구불구불한 길들은 열의에 찬 수많은 학생들로 가득 메워지고 건물들은 마치 거대한 벌집처럼 부산하게 움직이는 학생들로 쿵쿵거린다.
캠퍼스 안 비탈길들을 오르다 보면 각종 과학연구소, 통역번역대학원, 음악과, 무용연습실, 회화와 도예 아틀리에를 만나게 된다. 학생들은 매일 이 비탈길을 오르내리며 잠시 틈을 내어 나무 그늘이 드리워진 카페테리아에서 김밥을 먹거나 녹차를 마시고 혹은 학생 식당에서 매운 라면을 먹기도 한다. 그리고는 다시 도서관이나 포스코관으로 가는 계단을 오르고 웅장한 ECC 지하 강의실로 재빠르게 움직인다. 이러한 이화는 청춘의 열정과 확신 속에서 학문이 이루어지는 어떤 이상적인 도시와 같은 느낌을 준다. 맨 처음 이화 캠퍼스를 보았을 때 나는 수많은 여성들이 오래전부터 꿈꾸던 이상향을 보는 듯한 기이한 느낌을 받았다. 즉 여성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차별적인 조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상적인 도시. 말하자면 1405년 프랑스 여성 시인 크리스틴 드 피장이 쓴 숙녀들이 도시를 보는 듯했다. 르네상스 시대 여성들이 남성들이 보호에서 벗어나 정치에 입문하는 학문과 예술의 성체를 그린 이 책은 현재 이화의 예언적인 전조였다고도 할 수 있다. 공동체의 장소는 공동의 역사적 뿌리를 갖습니다. 그것은 과거 경험의 현재적 표현이자 미래에 대한 희망의 현재적 표현입니다. 공동체적 장소의 본질은 외부와 구별되는 내부적 경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한 장소는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지향적이고 의지적인 활동과 의미로 이루어진 독특한 체제를 통해 규정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과거로부터 유래한 의미로 가득한 장소 안에 거주합니다. 여성들이 꿈꾸는 장소라는 이상과 비전으로 창조된 이화 캠퍼스의 물리적 환경, 실천적 활동, 상징적 의미의 가시적, 비가시적 역사는 이 장소에 짧게 혹은 길게 몸담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일정한 소속감과 안정감, 그리고 실존적 첫 터전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렇게 한 장소에 뿌리 내린다는 것은 세상을 내다보는 안전지대를 가지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뻗어나갈 수 있는 거점, 언제나 되돌아와 확인할 수 있는 안정감, 그런 터전을 갖게 되는 것은 안전과 위험, 질서와 혼란, 비호와 노출, 간단하게 말해 여기와 거기의 차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공동체 내부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두 균질적인 장소감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기억하고 의미화하는 장소의 이미지는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장소감은 개인에 따라 각기 다른 다양하고 이질적인 방식으로 주조됩니다. 우리는 모두 각기 다른 방식으로 특정 장소를 바라보고 질감하고 경험하고 기억합니다. 관심, 위치, 관점, 지위, 경험과 목적에 따라 특정 장소는 각기 다르게 의미화됩니다. 공동체라는 테두리로 쉽게 동질화되기를 거부하는 차이들, 이질성과 복합성이 장소감이 함축하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각 개인은 장소를 각기 다른 시공간적 계기를 통해 경험하며 모든 사람은 그 장소에 대한 자신의 이미지에 색깔을 칠하고 독특한 정체성을 부여하는 개성, 기억, 감정, 의도를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조합합니다. 그렇게 공동체는 역사가 퇴적된 같은 장소를 공유하면서도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그 장소를 소유합니다. 다른 한편 어떤 공동체적 장소도 외부적 침입과 침투로부터 완전히 안전하지 않고 완전한 순수성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할 요새, 외부 권력이나 남성 중심적 편판과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공간, 숙녀들이 도시의 성곽을 구축하고자 했던 선배들의 이상이 온전히 실현되고 완성된 적은 없습니다. 공권력, 자본의 힘, 시대적 압력, 사회 정치적 영향력,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문화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이상적인 장소의 구축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공동체적 정체성의 장소도 바깥 공간과의 상호작용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을 감수하고 불안을 견디면서 터전을 보호하려 했던 긴장과 투쟁의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장소에 대한 정체성은 그 장소 안에 있는 사람들 수만큼이나 많습니다.
각 개인은 각기 자신만의 장소 정체성을 갖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경험, 마음, 지향성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장소 정체성은 상호 주관적인 공동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상호 주관적인 장소 정체성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역사를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충성과 사랑으로 자신이 태어나 자란 곳을 뒤돌아보는 보존과 존경하는 자에게 속한다. 이런 경건함으로 그는 자신의 현 존재에게 감사를 표한다. 프리드리히 니체의 말입니다. 공동체적 실천의 흔적들, 귀하게 보존하는 것들, 그것이 자리 잡은 장소 안에서 개인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안정감을 갖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유래에 대한 존경의 감정입니다. 나무가 자신의 뿌리에 대해 느끼는 쾌감, 자신이 완전히 자의적이고 우연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상속인으로서 꽃과 과실로서 과거로부터 성장하여 그로써 자신의 실존에 대한 해명을 얻고 정당성을 얻는 행복감, 이러한 역사적 자부심을 바탕으로 개인은 그리고 공동체는 건강하게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역사가 주는 이와 같은 존중의 감정은 지나치면 때로 공동체에게 제한된 시야를 갖게 합니다. 역사에 대한 존중과 뿌리가 주는 안정감에 대한 만족이 지나치면 대다수의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그가 보는 작은 부분에 너무 가까이, 너무 고립시켜 보게 됩니다. 보존할 뿐 생산할 줄 모르는 역사는 공동체를 퇴화된 과거 안에 머물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에는 적절한 비판적 방식이 필요합니다. 과거가 아닌 미래로, 퇴화가 아닌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해 역사는 비판적 성찰을 요청합니다. 니체는, 다시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니체는 다음과 같이 씁니다. 인간은 살기 위해 과거를 파괴하거나 해체할 힘을 가져야만 하고 때에 따라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는 과거를 법정에 세우고 고통스럽게 신문하고 마침내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모든 과거는 유죄 판결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역사에 대한 비판적 성찰은 유래를 잊지 않고 존중하며 역사적 뿌리를 인식하는 방식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지금의 우리가 과거의 뿌리로부터 유래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나는 성과와 기념비적인 성취의 후손인 만큼이나 열정과 과오와 오류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 연쇄고리로부터 결코 풀려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판적 역사의 목적은 언제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현재를 성찰하고 반성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역사를 이야기할 때 언제나 미래를 함께 생각합니다. 이화 공동체의 아름다운 캠퍼스는 여성들의 학문 공동체에 대한 이상과 꿈에서 출발했습니다. 이화 캠퍼스는 이화 공동체의 꿈꾸는 장소입니다. 이 장소의 꿈은 과거 선배들의 비전, 활동, 실천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상적인 여성들의 도시를 세우기 위한 꿈, 그것을 지키기 위해 투쟁했던 역사, 이화 공간의 역사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ECC의 경관, 지난 10년간 이화 캠퍼스의 중심이 된 이 공간은 김옥기 선생님이 꿈꾸던 이화 공동체의 비전과 역사를 담고 이화를 더 멀고 더 넓은 미래를 향해 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